안녕하세요. 오늘 미식 이야기 주제는 보거입니다. 보거 이야기들로 시작해 시청역 참복집을 다녀온 이야기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참복집 리뷰가 궁금하시면 바로 4분 48초로 이동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보거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보거를 딱 떠올리면 이런 모습의 보거가 떠오르는데요.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긴 합니다. 또 맹독을 품은 녀석이라 여전히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괴상한 보거를 먹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보거 식용의 역사는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발견되곤 하는데요. 먼저 중국의 경우 2200년 전 진시황 시대의 산해경에도 보거의 독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으며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 또한 보거의 맛은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만큼 보거를 식용으로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또한 보거에 관해 보거는 먹어도 바보 안 먹어도 바보라는 속담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은 일본 야마구치현 서부에 위치한 시모노세키시의 향토 음식 수준이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보거 식용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석기시대의 조개무덤인 김해수가리 폐총에서는 대구, 돔, 농어, 보거 뼈 등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정약용의 자산어보에도 심한 독이 있어 3월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고 보거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보거를 먹기 시작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거 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거 한 마리는 32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득 드는 한 가지 의문점. 어떻게 32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할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올라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이 자료가 보거에 대해 정말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정보란에 링크 남길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3장 보거 독 챕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보거 독 측정은 20g의 쥐를 30분 만에 사망시키는 독량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사람 한 명의 치사량은 쥐 10,000마리를 죽이는 독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00마리의 쥐 치사량과 사람 한 명의 치사량이 같은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 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거 독은 보거의 종류마다 그 함량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보거 조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실력과 경력이 풍부한 셰프를 찾아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보거 이야기는 배를 부풀리는 원리에 대해서인데요. 처음에는 보거가 공기를 마시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물속에서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몸을 부풀릴까 궁금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놈은 오키나와 등 열대 해역에서 발견되는 쥐복처럼 보이네요. 결론적으로는 보거는 확장량이 있어 물이나 공기를 들이마신 후 몸을 빵빵하게 부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자연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보거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야기입니다. 보거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보거회, 보거지리, 보거정소, 껍질무침, 보거튀김 등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쭉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간혹가다 보거 불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거 불고기가 저에게는 익숙한 음식 중 하나였는데요. 알고 보니 대구의 향토 음식들 중 하나더라고요. 대구 수성못 주변에 있는 미성불고기 드랑길 본점이 그 원조라고 하니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꼭 가봐야겠네요. 이제부터 시청역 참복집 이야기. 들어가는 입구는 꽤 숨어 있긴 합니다. 수족관에 보이는 신선한 보거들. 근데 분명 가게 이름은 참복집이었는데 생김새가 어찌 자주복을 닮은 것 같습니다. 무늬가 잘 보이는 저 뒷녀석을 확대해보면 검은색 큰 무늬와 함께 여러 작은 반점들도 덜어 보이는데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검은 반점들 때문에 자주복 사진이랑 더 유사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은 친구랑 둘이서 룸을 이용했는데 주말에는 비교적 식당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참복 사시미 요리 A 코스를 먹었는데 인당 9만원 코스로 가격대는 좀 있더라고요. 복수육이 12만원 코스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 A 코스로 먹었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겉껍질 무침. 이건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요. 신선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친구가 화장실 다녀와서 하는 말이 겉껍질 무침은 미리 이빠이 만들어 놓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 내시는 건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은 속껍질 무침. 이게 훨씬 껍질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비린 맛이 훨씬 덜하고 쫄깃한 그 식감만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보거회. 보거의 고기는 지방질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해 담백한 단맛을 내는데요. 너무 두껍게 썰면 고무를 씹듯이 질겨서 접시 무늬가 비칠 정도로 얇게 포를 뜬다고 합니다. 북청 참복집은 독특하게도 직원분이 이렇게 쌈을 싸주시는데요. 손목 스냅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일일이 쌈을 싸주셔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보고회 자체로 즐기고픈 마음에 반은 그대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확실히 얇게 떠서 그런지 접시 무늬가 비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보고회는 진짜 먹어본 어떤 회들보다도 쫄깃쫄깃한 게 특징이었는데 잘못하면 즐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먹다 보니 직원분 따라서 쌈 싸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보고 껍질은 다 먹고 없어서 미나리, 무슨 와사비만 넣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쫄깃해서 그런지 촥 하고 잘 달라붙어서 놀랐어요. 회 먹는 중에 초밥이 나왔는데요. 초밥으로 즐겨도 회식감이 좋아서 쫄깃쫄깃 맛있었습니다. 근데 샤리에 간이 좀 센 부분은 아쉽긴 했어요. 다음으로 나온 보고 정소. 일본어로는 시라코라고 부르는데요. 영상으로만 접하다가 직접 먹어보니 더 감회가 새로운 별미였어요. 젓가락으로도 부서질 만큼 말랑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감칠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회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으로는 버거 튀김. 향은 강황가루가 들어간 느낌이었는데요. 바삭하고 쫄깃해서 좋았지만 다른 곁가지 튀김 몇 가지와 보고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서 쫄깃한 결을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시라코 다음으로 바삭한 식감을 가져가는 흐름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보거 불고기. 이미 조리를 해서 나왔는데요. 강렬한 버터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고구마, 양파 등이 함께 볶여서 단맛이 꽤나 강조되는 불고기였습니다. 대구식 보거 불고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불판을 지글지글 달구는 소리를 들으면 소주 한 잔이 꼭 생각나더라고요. 셀프 분매랑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보거 지리. 참복집의 지리는 미나리를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여 먹는 게 특징인데요. 회식 장소로도 좋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에 이거로 해장이 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참복집에 적혀있던 보거 효능인데요. 보거 요리가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네요. 지리가 세팅되고 3분쯤 지나면 이렇게 팔팔 끓게 되는데 지리 안에도 여러 조각의 고기들과 시라코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만족감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직원분께 물어보니 이 전체 코스가 보거 한 마리로 만드는 코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당 한 마리인지 2인당 한 마리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웠던 1인 9만원 보거 코스 요리. 20년 이상 경력의 셰프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던 참복집이었습니다.